정성도 게임인가요, 저거? 네. 게임할 사람을 불러주는 디스턴스를 한 명 있어요. 대화를 호주로 하고 있네. 성경구가 혼자 왔어. 정성구는 몰라요? 집에서 바로 왔어요. 일단 넘어가요. 근데 사는 중요하니까 넘어가고 싶었어. 이 설계 부분 이거 강의 안 듣고 혼자 하면 되게 쉽지 않은데 개념 잡기가 좀 낯설잖아요. 설계하는 거. 네. 어렵더라고요. 녹화하는 것과 현장의 분위기 서로 다르죠. 어차피 자기가 꼬이는 쓰레기 같은 TV를 만들어 봐야지 나중에 필요성을 느끼고 그때가 돼야 수업 비싼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배우겠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쓰레기 DB 하는 것하고 좀 알고 쓰레기 DB 만든 다음에 더 전진하는 거 속도 차이가 있겠잖아. DB 설계 자체는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배경 포함해서 기계 설계하는데 이게 너무 생각보다 기준이 커요.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프로젝트일수록 비중이 커집니다. 근데 잠깐 과제하는 데이터 조금 얻은 경우는 좀 없는데 제대로 하면 할수록 이게 비중이 커져요. 자, 지난 시간 했던 걸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체 관계, ER 데이터 모델을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었죠. ER 모델의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 ER의 엔티티와 애트리뷰트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엔티티가 뭐고 엔티티 타입은 뭐고 이걸 했었죠. 엔티티와 엔티티 타입을 구분해야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멈췄어요. 지난 시간에. 애트리뷰트의 분류. 애트리뷰트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몇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값의 개수에 따라 특정 애트리뷰트에 어떤 테이블 또는 릴레이션에 한 개의 애트리뷰트가 있는데 그 애트리뷰트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단일값 애트리뷰트냐 다중값 애트리뷰트냐 다중값 또는 다치 애트리뷰트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요거 지난 시간에 질문이 있었었죠. 동그라미 두 개가 무슨 의미냐. 여기 디파트먼트라는 부서 엔티티 타입에 그렇죠? 부서 엔티티 타입이에요. 저 엎드려 있는 왜 그러고 있는 거죠? 이 엔티티 타입의 속성에 로케이션스가 있고 이것은 어떤 부서가 한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군데 이상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요구사항이 있었죠. 네. 그런 경우에 이 부서는 로케이션스라고 둘 이상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에서는 동그라미로 속성을 표현하고 다치일 때는 동그라미 두 개로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의미를 분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의미를 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원작값 또는 값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느냐 이거를 하나가 아니고 더 쪼갤 수도 있겠는데 그랬을 때는 복합 애트리뷰트로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흔히 우리가 보는 게 주소예요. 주소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무슨 동 이렇게 나가죠. 근데 이것을 어떤 경우는 한 개의 값이라고 보고요. 어떤 경우는 이거 한 개가 아니고 쪼개야 돼. 도와 시로 쪼개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습했죠? 좋은 테이블 설계. 이 예제가 나왔나요? 비슷한? 그렇죠? 이것은 값을 한 개로 볼지 이걸 쪼개서 볼지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의도와 목적, 나중에 어떻게 쓸지? 기준이 고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이것은 지금 답변이 나왔지만 의도와 목적, 나중에 어떻게 쓸지 즉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겠죠. 응용 프로그램. 그 응용 프로그램 또는 그 데이터를 실제 조작할 사람, 사용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이 데이터를 주소라는 걸 그냥
전체를 통으로 하나로 봐도 충분해요. 문제가 없어요. 라면 한계가 돼요. 근데 이거는 한계로 하면 안 돼. 가끔은 어떤 시 단위로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런 경우는 분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쪼갤 수 있는 거고, 그럴 때는 복합 애트리뷰트라고 볼 수 있어요. 주소를. 어쨌든 단순과 복합 애트리뷰트라는 걸로 나눌 수 있다. 네. 위에 넘버에 밑줄 쳐져 있는 거는 무슨? 네, 지난 시간에 이걸 설명을 했어요. 저 밑줄이 무슨 의미였죠? 아 죄송해요. 적어놨고. 그렇죠. 기본 적어놓으셨군요. 네.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한 이걸 3번쯤 실수하면 아마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장기 메모리에 완전히 각인되는 건 7번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주제를 자기가 장기 메모리에 완전히 남게 되는 경우는 거의 잊어버리지 않는 7번을 다시 학습하면 거의 잊혀지지 않는. 장기 메모리가 어느 정도예요? 장기요? 죽기 전까지. 거의 7번 정도. 네. 아주 굉장히 써먹을 수 있게. 다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여기에 사원 엠플로이의 네임이 또한 복합 애트리뷰트로 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복합 애트리뷰트인 거예요. First name, last name, middle name. 세 개로 쪼개질 수 있다, 아니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복합 애트리뷰트로 볼 수 있습니다. 애트리뷰트를 또 나눠보면 유도 애트리뷰트 또는 derived 라고 표현되는 애트리뷰트가 있을 수 있어요. 얘는 기존에 다른 애트리뷰트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값으로부터 유도가 돼요. 쉬운 예제는 계산되어져서 나오는 속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에 점선으로 된 하나 있죠. 이게 number of employee예요. 이 부서에 사원이 몇 명이냐, 사원 수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사원 수라는 이 애트리뷰트가 있을 수 있겠죠. 특정 부서의 사원 수. 근데 이 사원 수는 값이 어떤 부서가 정해지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네. 계산되어져 나오죠. 그 부서의 사원 개수를 세서 뽑아낼 수 있는, 계산해낼 수 있는 값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걸 유도 애트리뷰트라고 해요. 그래서 유도 애트리뷰트는 점선으로 돼요. 동그라미인데 점선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 애트리뷰트는 흔히 애트리뷰트 테이블에 보통 가지지 않아요. 보통은. 이걸 굳이 가지는 경우는 대부분 성능의 이슈가 있을 때, 그럴 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유도 애트리뷰트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 우리가 ER 다이어그램 설계에서 지난 시간에서 개념이 살짝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엔티티라는 거, 실세계에 존재하는 실체이거나 어떤 사건, 개념까지도 엔티티라고 했죠. 네모로 표현했죠. 그리고 이 엔티티들이 설명되는 건 애트리뷰트, 속성이라는 것들로 설명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애트리뷰트는 다양한 각도에서 다른 분류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엔티티, 엔티티 타입, 엔티티라는 걸 알아야 되고 애트리뷰트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베이스화 할 때 어떤 엔티티가 있는지 하고 그 엔티티들이 어떤 속성을 갖는지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애트리뷰트는 엔티티에 포함되는 개념에서 결국은 엔티티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관계는 이 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걸 할 건데 지금 앞에 컴퍼니 데이터베이스의 요구사항을 지난 시간에 쭉 봤었죠. 그리고 지금 엔티티 애트리뷰트 설명하면서 예제로도 사용했어요. 이것을 ER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을 할 겁니다. 실습으로. 다 나와서 지금 그려볼 거예요. 관계는 그리지 않아도 돼요. 그려야 되는 것은 엔티티만 그리면 돼요. 물론 이 엔티티에 애트리뷰트를 포함해서 지금 요 배운 데까지만. 자, 그래서 3명에서 4명 조를 이뤄서 나와서 그릴 겁니다. 4명, 다 4명이네. 4명씩 해야겠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4명, 거기 4명,
이렇게 4명, 이렇게 4명을 한 조씩 3조로 합시다. 그래서 한 조는 이쪽에 그리고 한 조는 거기에 그리고 한 조는 이쪽에 그리시고. 자, 나오셔서 기본은 빨리 가서 그 마커를 좀 더 갖고 와야 돼. 네, 마커. 나와서 뭘 참고하실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봤던 이 강의 자료에 앞부분에 있던 뭐죠? 요구사항이 있었죠. 그걸 보고 엔티티를 뽑아내고 애트리뷰트를 뽑아내셔야 돼요. 컴퍼니라고 제가 드렸던 거. 이 강의 자료 앞쪽에 있었던 것들은 요구사항. 그걸 보면서 그려내시면 됩니다. 일단 나오세요. 나오셔서 자리를 박차하고 일어나서 벽에다 그리는 겁니다. 네? 이거 좀